자산관리 수업에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왜 금을 투자해야 되는지, 금을 포함해야 되는지 내용이 있어서 그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게 좋을 수도 있는지에 대한 강의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자료를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두 개는 블랙락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온 겁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왜 비트코인 또는 그러니까 크립토를 대표하는 게 비트코인이라 블랙락은 비트코인을 예로 들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결국은 또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의 단점들이 있지만은 비트코인의 리스크는 우리가 투자하는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전통 자산의 리스크와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분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공통적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 첫 번째 자료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블랙락에서 나온 Bitcoin a Unique Diversifier 이라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시작부터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이 롱텀 그 주식과 채권의 롱텀 코릴레이션은 아주 낮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히스토리컬 리턴은 또 다른 메이저 에셋 클래스보다는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리스크가 높기는 하지만 코릴레이션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 투자하는 거는 너무 리스키하지만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거는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적혀 있는 거는 The Bitcoin's adoption drivers are likely to be distinct from and in some cases inverted with the global macro factors that drive most traditional financial assets. 그래서 다른 자산들은 이런 글로벌 매크로 팩터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익률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낮은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다른 메이저 에셋 클래스보다 아웃퍼폼 한 게 8번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기간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나머지 2년 동안에는 worst performing asset이었다. 그리고 그때의 드라다운은 50%가 넘는다. 그래서 한번 빠질 때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다만 그래도 예전에는 그냥 변동성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 8년에는 메이저 에셋 클래스를 아웃퍼폼 했으면은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2010년도부터 이렇게 한 뭐 300배, 400배, 500배 되는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보통은 2014년을 기준으로 많이 자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분석을 진행할 때는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코인이 발행 그 신규 상장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때는 훨씬 더 변동성이 많았다라는 게 있는데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아직도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적인 자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이렇게 몇백 배씩 올라가는 게 지금 100배 증가한 게 있기는 하지만 300, 500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없고 특히나 최근을 보면은 네, 조금 더 안정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전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표는 S&P 500과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그리고 미국 주식과 금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 금과 비슷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관계가 양수일 때 금은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상관관계가 낮은데 물론 금만큼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낮은데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으로 분산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과 다르게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는 이제 금과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하거나 이 충격이 오고 뭐 10일 뒤, 60일 뒤 수익률을 보면은
훨씬 더 빠르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벤트들이 왼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비드가 이렇게 2020년 3월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 발생하고 10일 뒤 수익률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60일 뒤, 그러니까 60일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24%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만 10일 수익률이 음수이지만 나머지들은 보면은 10일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60일을 봐서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보는 것과 금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여기 위에도 나오지만 플라이트 세이프티의 개념이 빠르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좀 빠르게 오르냐라는 설명이 위에 있는데 결국은 이런 가상화폐의 특성이 센트럴라이즈드 그 거버먼트가 없다라는 거니까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와서 다른 자산들이 받는 타격과는 훨씬 다르게 영향을 받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는 거고 비트코인은 당연히 엄청나게 리스키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비트코인을 그냥 스탠더론으로 투자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투자하는 거를 그나마 고려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로 가면은 여기는 The Role of Crypto in a Portfolio라고 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크립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은 5가지로 왜 크립토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수 있는지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 3개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3개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80년대에 보면은 인플레이션과 트레저리 일드가 이제 피크를 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계속 감소하는 국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자율 같은 게 하락하는 구간에는 당연히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은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게 깨진 것 같다. 특히 2019년도부터 보면은 트레저리 수익률이 아주 낮게 나오고 그래서 긴 채권의 불마켓은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주식은 좋으냐라는 거를 봤을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도 좀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딱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을 봐도 미국 시장 전체가 좋다라기보다는 지금은 빅테크들이 워낙 좋아서 미국 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요 맥니피센트 세븐이 미국 시장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지수 ETF 같은 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런 빅테크의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도 그렇게 좋지 않고 글로벌 주식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빅테크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코릴레이션이 증가하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롤링으로 S&P 500과의 코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외 주식과의 코릴레이션이 점차 이렇게 올라가지고 현재 한 0.8 정도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과 뭐 선진국 주식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미국 트레저리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서 좀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확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또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제 X축의 변동성이 있고 Y축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당연히 우측 상단에 있을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BC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보통 이제 여기 왼쪽 아래 이렇게 있고 주식이 이렇게 있고 근데 방금 그래프가 그 왼쪽에 있는 게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고 그 스케일이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은 요게 방금 본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자산군들의 영역과는 훨씬 벗어난 리스크 리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리턴이 이렇게 큰 자산들을 포함하면은 포트폴리오 단위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다각도로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이후에는 수익률이 훨씬 더 스테이블 되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리스크가 있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도 지금 S&P 500과 다른 자산군들의 코릴레이션을 보면은 5년 코릴레이션에 비트코인이 한 0.4 정도 나와서 원자재 전체를 보는 것과 뭐 채권을 보는 것과 그리고 미국 외 주식시장 보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낮기 때문에 또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포트폴리오에 얼만큼 크립토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라는 거를 이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비트코인을 추가했을 때 샤프 레이시오가 샤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샤프 비율은 분자에 리턴이 들어가는 거고 분모에 리스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얼마나 높은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는 비트코인을 조금씩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샤프 레이시오가 점차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조금 추가하면은 이제 분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리스크는 아주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샤프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 건데, 한 5% 정도 지점에 가면은 그게 피크를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을 더 많이 추가하면은 이제 샤프 레이시오가 내려간다라는 것을 이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로 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샤프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포함을 하는 게 최적이다라는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뭐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까지 하면서 다양하게 분석을 했는데 한 5% 정도가 맥스다, 피크다, 가장 높은 샤프 비율을 보인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자료는 첫 번째 자료랑 동일하게 블랙락에서 나온 건데, 여기는 비트코인만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얼만큼 투자하는 게 좋은지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최대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 하면 두 번째 자료에도 나왔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Magnificent Seven 빅테크들 기업들의 이제 시총이 엄청나게 높은데, 여기서도 비트코인과 Magnificent Seven을 비교를 하게 되고 이 Magnificent Seven이 24년 말 기준으로 시총이 US 달러 2.5 트릴리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Magnificent Seven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과 비트코인 추가하는 거를 이제 비교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합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지를 계산하는 식을 여기 적진 않았는데,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의 그 Magnificent 7이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게 한 4% 정도다라고 계산이 되는데, 결국 그게 비트코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에 2% 정도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 컨트리뷰션이 한 프로포션이 5% 정도 된다,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agnificent 7 정도랑 비트코인 전체의 시총이 꽤 비슷하게 나와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Magnificent 7에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한 4% 정도 영향을 주니까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리스크 컨트리뷰션을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영향을 주려면은 최대한 2%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보다 더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4% 포함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 내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아주 큰 영향을 줘서 2%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클 수가 있고, 이렇게 Magnificent 7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최대 2% 정도 투자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만약에 60/40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빅테크 7개 기업의 내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 영향을 갖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하려면 한 2% 정도 포함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네, 크게 오르고 내리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리스크 전체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리스크 프로포션이 한 4%, 5%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코인은 워낙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은 2% 이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2% 이하로 권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크립토라는 자산 자체가 빠르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걸 어느 정도로 활용하느냐 또는 사람들이 아예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거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permanently holding을 한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넣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런 기사들도 있어서 지금 블랙락이 분석한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뭐 다른 자료들을 봐도 사실 그렇게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와 장기적인 리스크 리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포함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만 이렇게 1, 2% 크게는 5% 아래로 투자하는 거는 그래도 분산 효과와 뭐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개인들의 위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권장한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